불안한 눈빛으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중3 영철. 초조함을 참지 못한 영철이 서랍 속에서 꺼내든 건 바로 담배였습니다. 영철은 담배를 챙겨 나가는데 잠시 후 아들의 방으로 들어온 영철의 엄마. 바로 그때 영철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휴대폰 속 영상에서는 누군가 괴로워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죠. 그만해! 제발 그만하란 말이야! 영상을 본 영철의 엄마는 깊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이때 엄마, 담배를 피우고 돌아온 영철이가 이 장면을 목격하는데 너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영철의 엄마는 혼란스러운 듯 영철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선우 괴롭혔던 거야? 그렇습니다. 영철을 학교폭력 가해자였죠. 너 미쳤어! 얘만 뭐야, 그냥 장난친 거라고! 학폭 가해자인 영철은 그저 장난이었다고 둘러댑니다. 네가 어떻게 이럴 수... 하지만 여기서 더 충격적인 말이 나오는데 너 죽었대? 우리 때문이라 그랬대? 영철은 일말의 죄책감 따위 가지고 있지 않죠. 사실 선우는 학교 옥상에서 떨어져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너 정말 장난이었단 말이야. 이런 아들의 뻔뻔함에 영철의 엄마는 깊은 경악과 절망에 빠집니다. 반면 피해자인 선우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죠.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선우의 부모는 삶이 무너지는 지옥을 마주합니다. 과연 선우와 영철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드라마 아름다운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선우의 수술실앞 기적을 바라며 기다리는 부모 무진과 이나. 이때 사건을 담당하게 된 형사 승만이 찾아옵니다. 아닙니다. 형사는 선우에 관해 묻기 시작하죠. 선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형사는 충격적인 말을 내뱉는데 학교 CCTV가 작동하지 않아서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신고자 말론 발견 당시 학교엔 선우 학생 혼자뿐이었고 추락한 학교 옥상 난간엔 선우 학생의 운동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우 엄마 이나는 믿기 힘든 듯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심폐소생술을 20분 가까이 했지만 저산소증이 있어서 뇌 손상이 있을 겁니다. 뇌 손상이라고 하시면 상태를 좀 지켜봐야겠지만 식물인간이 될 확률도 있고 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언니! 그래도 깨어날 가능성은 있는 거죠. 지금으로선 상태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선 선우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선우한테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 전부 다 사실은 아니니까 과장, 확대하는 일은 없도록 해. 선우를 괴롭히던 가해 학생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면담이 있을 예정이니까 아는 것만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 아 그리고 당분간 반톡방 폐쇄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선우의 휴대폰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만약 교내에서 박선우 핸드폰을 습득하면 딴 생각 말고 그 즉시 교무실로 바로 가져온다. 경찰 면담을 앞두고 한자리에 모인 가해자들 그리고 가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우두머리 준석이 등장합니다. 너 목소리가 좀 크다. 그러니까 면담하기 전에 뭐 우리끼리 뭐 각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왜? 준석은 이 사건과 자신은 아무 관련 없다는 듯 차갑게 선을 긋죠. 네가 시작한 거잖아. 누가 그래? 뭐? 네가 시킨 거고 네가 시작한 거잖아. 그럼 형사한테 그렇게 말하던가. 준석은 직접 괴롭힘에 가담하지 않고 뒤에서 아이들을 조종하기만 했던 겁니다.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돼. 유행하는 게임이라 얘기를 했더니 니들이 진짜로 했다고. 그리고 사실 이들은 과거 선우와 친구였는데 어떤 이유로 순식간에 잔혹한 가해자로 돌아선 것이었죠. 선우가 글 때문에 그런 건지도 아직 절 때문이야. 어차피 난 이 일과 아무 상관없어. 결국 준석의 주도 아래 아이들은 완벽한 거짓말을 위한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그 시각 영철 엄마는 아들의 죄를 털어놓기 위해 이나의 가게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때 저기 영철에게 문자가 오고 선우 핸드폰 잃어버렸대. 엄마도 모르는 척 해줘. 아, 부탁이야, 제발. 저기 부탁 하나만 할게. 영철이한테 혹시 짐작 가는 일이 없는지 학원이든 학교도 선우한테 무슨 특별한 일은 없었는지 좀 물어봐줘. 이나는 선우가 친구들에게 학폭을 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알았어, 내가 물어볼게. 결국 영철 엄마는 영철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합니다. 준석이가 제일 친했던 모양이지? 그렇게 시작된 경찰과의 면담. 선우하고 3년 내내 같은 반이고 걔네 엄마들끼리도 친구거든요. 그래? 혹시 선우한테 무슨 말 못할 고민이 있다거나 아저씨한테 뭐 다른 말 해줄 거 없어?
요즘 성적 때문에 선호가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것 같긴 했어요. 가해 학생 성재는 선호에게 학업 스트레스가 있었다며 거짓 진술을 늘어놓고 걔네 엄마가 자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사 온 거라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랬었거든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 다른 친구 말로는 선우가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다던데. 우린 미성년이고 우리가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형사도 마음대로 못해. 특히 영철이 너 무조건 모른다고 괜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영철은 준석이 시킨 대로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성적 말고 선우가 뭐 다른 고민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았어? 잘 모르겠어요. 기차는 경찰의 질문에도 관심 없다는 듯 대충 둘러대며 자리를 피해버리는데 아니요, 없었어요. 할 말 없는데 나가도 되죠. 그리고 마침내 준석의 차례가 다가오죠. 최근에 선호랑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제가 영철이한테 좀 심하게 장난을 쳤거든요. 친구한테 심하게 군다고 화를 냈어요. 그럼 그 뒤로 선우랑 많이 불편해졌겠네? 아니요. 그냥 저 혼자 섭섭해서 퉁명스럽게 굴긴 했어요. 준석은 담당 형사마저 완벽히 속여넘기는 소름 돋는 연기를 펼칩니다. 생각할수록 선호한테 너무 미안해요. 선우도 다 이해할 거야. 결국 형사마저 아이들이 짜놓은 거짓판에 완전히 놀아나고 말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수사라기보단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정도입니다. 그 시각 학교에는 경찰 면담에 반발하는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데 선우, 성재 친구입니다, 어머님. 아이들 성적도 중요하고 면학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아니 친구 일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선호 담임은 학부모들의 이기적인 태도에 회의감을 느끼죠. 애들 공부 집중 못하게 뭐 하는 거냐? 빨리 면학 분위기 잡아라. 뭐 그런 거지. 그렇게 선호의 부모를 찾아간 형사. 특이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타살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나 증언이 나오면 뭐 재수사를 진행하겠지만 선호의 사고를 개인의 비극으로 단정지은 채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해도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 원인은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 폭력을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친구들이나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선호는 학교 생활도 원만했고 학폭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선우가 아무 이유 없이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형사님은 그게 납득이 되세요? 이유야 분명 있었겠죠. 선호가 성적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에 선호의 부모는 또다시 좌절하죠. 선우 스트레스 받을 만큼 성적이 나쁘지도 않았고 저희도 성적 때문에 선우를 압박한 적 없습니다. 선호 때문에 이 동네로 이사 오셨다면서요.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실 수 없다면 재수사를 요청하시는 수밖에 없는데 심증이나 가정만으로는 곤란합니다. 학폭이 원인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재수사가 가능합니다. 선우 핸드폰 통신 내역 조회해보셨어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그건 영장 청구를 해야 가능한데 통신 내역 조회도 하지 않고 미수를 종결시켰다는 말씀이세요? 영장 청구를 하려면 타살이나 아니면 학폭에 의한 사건이라는 명확한 혐의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경찰이라고 아무렇게나 볼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리곤 사고날 선호가 남긴 유일한 흔적인 소지품 상자를 건네는데 아드님이 하루속히 회복되길 바랍니다. 만약 형사님 아들이었어도 이런 식으로 수사를 종결하실 겁니까? 원칙대로 수사를 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형사님. 저기 제가 그날은 경황이 없어서요. 흘려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선호 사고 있던 날이요. 이나는 사고 당일의 모든 정황을 하나씩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핸드폰이 사라진 것도 그렇고 CCTV도 그렇고 어떻게 우연히 그런 일이 겹칠 수가 있냐고요. 수사하다 보면요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고 장소는 어차피 CCTV 사각지대라서. 저 선호가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면요. 누군가 같이 있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잖아요. 여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옥상 현장 정황도 그렇고 최초 발견자의 이미 증언도 달아난 뒤에 선우를 발견하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 현장이
조작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나친 추측으로 자꾸 그런 쪽으로 몰고 가시면 곤란합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자신의 판단만 믿는 꽉 막힌 인물이었죠. 아니 내 아들 우리 선우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했는지 그 이유는 알아야죠. 그 이유를 밝혀내는 게 당신 그 경찰들이 할 일이잖아요.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재수사해 주세요. 그 수사 결과 저희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머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뭘요? 아니 뭘 도대체 뭘 이해한다는 거예요? 네? 최선을 다했다 이해한다. 학교도 경찰도. 답답한 현실 앞에 이나는 결국 울분을 토해냅니다. 당신들은 뭐가 최선이고 뭘 저렇게 이해한다는 거냐고요? 선우 엄마 진정해. 이런다고 해결되는 문제 아니야. 경찰이 할 일 안 하겠다면 저희가 할 겁니다. 그 순간 이나는 결심합니다. 내가 꼭 밝혀내서 당신이 얼마나 우는 경찰인지 반드시 증명해 보일 겁니다. 선호에게 일어난 진실을 전부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어머님이 너무 감정적이신 것 같은데 자식을 위해서 못할 게 없는 게 부모입니다. 그렇게 무진과 이나는 선호의 진실을 직접 밝혀내기로 결심합니다. 전화해 봤는데 선우 핸드폰이 4명이라서 그 신분증만 있으면 발신 내역은 확인할 수 있다. 아직 희망은 있었죠. 정말? SNS 메시지는? 그건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모양이야. 수신 내역도 그렇고. 나갔다 올게. 바로 그 순간 이나는 문득 과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보고 갔어? 어. 그리고 선호의 일기장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죠. 여보! 없어. 뭐가? 노트. 그날 아침에 선호가 분명히 가방에 넣었어. 확실히 없어? 없어. 핸드폰만 사라진 게 아니야. 사물함에 두고 온 거 아닐까? 학교에 가봐야겠어. 이나는 일기장을 찾기 위해 곧장 선호의 학교로 향하고 준석을 발견하는데 안 그래도 너희하고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잘됐다. 저기 잠깐 기다려줄 수 있을까? 이나는 아직도 이들이 선호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잠깐이면 돼. 그럴게요. 이나는 먼저 선호 담임의 도움으로 선호의 서랍을 열어보지만 일기장은 존재하지 않았죠. 이나는 포기하지 않고 가해 학생들과 면담을 시작합니다. 뭐라도 좋아 얘들아. 들은 얘기도 좋고 본 것도 좋고 뭐든 생각나는 거 있으면 숨기지 말고 얘기해줘. 어? 학원에서 우리 선호 괴롭히는 애들은 없었니? 없었어요. 학원 선생님 말로는 선호가 수업 시간에 많이 늦었다고 하던데 왜 늦은 건지 얘기 못 들었어? 하지만 그 어떤 아이에게서도 의미 있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죠. 준서가 네가 선우랑 제일 친했잖아. 선우한테 뭐 들은 얘기 없어? 네. 죄송해요. 그 순간 준석은 다시 한번 연기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아니 너희들을 모르면 누가 아니. 학원도 맨날 같이 다녔잖아. 소름 돋을 정도로 위선적인 태도였죠. 그 시각 무진은 선호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추적하는데요. 통화 내역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핸드폰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이 어딘지 알 수 있습니까? 통신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휴대폰의 마지막 신호를 확인한 무진. 네, 정확한 장소는 알 수 없고요. 채하중학교 근처에서 신호가 끊겼어요. 시간은요? 밤 9시 39분이요. 마침내 선호의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꺼진 위치를 밝혀내는데 성공합니다. 끝번호가 4297이야. 그날 선우가 이 번호로 3번이나 전화했어.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것도 이 번호고. 4297? 알았어. 알아볼게. 그리고 무진은 통화 내역을 통해 무언가 발견한 듯 눈빛이 흔들리는데 아니야, 집에서 얘기해. 잠깐만 얘들아. 저기 선생님. 얘들아. 저기 혹시 너희들 아는 애들 중에 핸드폰 끝자리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이때 학교 교감이 등장하죠. 학부모들 항의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자꾸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추궁하시면 저희 입장이 아주 곤란합니다. 학교에서 도와주셔야죠.
이렇게 방관만 하시면 저희는 어디 가서 도움을 받습니까? 학교 역시 진실을 밝히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섭섭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선호 일은 너무 안타깝고 교육자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언제까지고 그 일에 매여서 다른 아이들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선호도 이 학교 학생이고 선생님 제자입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선호 때문에 다수의 아이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저 이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루빨리 잊히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한편 무지는 새로 알아낸 정황을 들고 담당 형사를 찾아갑니다. 학교 보안관이 선호를 발견하고 신고한 시간이 10시 좀 넘어서라고 했으니까 그 전에 누군가 학교에서 핸드폰을 껐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부모님께서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보시니까 모든 상황이 그런 쪽으로 해석되시는 거고요. 음모론적인 해석이라고요? 제발 팩트 그대로를 보시라고요. 현장 정황, 증언, 그게 바로 팩트입니다. 저도 통신사에서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 근처지 확실히 학교라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 근처란 얘기는 제 말부터 좀 들으세요. 하지만 형사의 태도는 이전과 조금도 달라진 게 없었는데 아드님이 학교 근처에서 핸드폰을 분실했고 그걸 습득한 사람이 돌려줄 생각이 없어서 전원을 껐다. 그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이죠. 형사님이야말로 처음부터 결론 짓고 수사한 거 아닙니까? 형사생활 20년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단순 건이고요. 단순히요? 명확한 의문점들을 제시해도 형사는 마치 뇌물이라도 받은 듯 미동도 하지 않았죠. 이게 단순 사건입니까? 그런 의미로 드린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죽으려는 아이는 없습니다. 이유야 말사. 아니 도대체 같은 말을 몇 번 해드려야 되는 겁니까? 같은 말을 수십 번 하고 있는 건 우리입니다. 최소한 학교 주변 CCTV라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알아보고 연락드릴 테니까 일단 돌아가세요. 무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아낸 채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내 사건 당일 선호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그날 전화를 받았어야 했다. 자신의 학생을 챙기느라 정작 도움을 청하는 아들의 마지막 전화를 외면한 거였죠. 그때 왜 전화를 해주지 않았을까? 5분이면 됐는데. 무지는 끝내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같은 시각 선호담임에게서 번호의 주인을 찾았다는 전화가 걸려오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정다희라고 저희 반 학생인데요. 사건의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르는 아이. 제가 직접 통화해 볼게요. 현재 휴학 중이에요. 하지만 다이를 당장 찾아갈 수 없었죠. 건강이 안 좋아서요. 우선 제가 다희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서 상황을 설명한 뒤에 어머니께서 연락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선호가 누워있는 중환자실에 의문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이나의 오랜 친구이자 준석의 엄마인 은주였죠. 하지만 은주는 어딘가 불안해하는데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잠깐만 기다려. 그때 기적처럼 선호의 상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일반실이요? 중환자실에서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생긴 겁니까? 은주의 얼굴은 거대한 공포로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나는 선호를 그리워하며 선호의 사진을 보죠. 그 순간 이나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문자가 한 통 도착합니다. 그 속에는 차마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선호가 잔혹하게 학폭을 당하는 모습이 담겨있는데 익명의 동영상을 통해 마침내 아들의 잔혹한 학폭 사실을 알게 된 이나.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 속에서 이나는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여보! 그리고 분노의 화살은 선호의 전화를 받지 못한 무진을 향하죠. 참혹한 진실을 마주한 순간 이나와 무진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나는 영철의 집을 찾아갑니다. 무슨 일이야? 어젯밤에 그 애들 엄마 만나 무슨 얘기를 했어? 이나는 어제 우연히 가해자 엄마들이 모인 모습을 보았던 것이었죠.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했어? 그냥 모른 척 가만히 있어. 동영상도 다 지워서 없다면서. 영철이도 장난이라고 했고. 장난이 아니었어. 왜 쓸데없이 일을 만들어 그래? 솔직히 난 영철이 엄마 말 못 믿겠어. 내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기찬 엄마. 정 그렇게 사과하고 싶으면 영철이 얘기만 해. 기찬 엄마는 최소한의 양심조차 버린 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일단은 애들 얘기부터 들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장난이었다고 할 거예요. 그럼 믿어줘야죠. 형제 엄마 역시 진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려 합니다. 거짓말을 믿어주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죠. 애들이 부모 신뢰를 잃으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면 성적도 떨어져요. 오직 내 자식이 아니면 중요한 이기적인 부모였죠. 남자애들끼리 장난 좀 칠 수도 있지. 무슨 큰일 난 것처럼 그러지 좀 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모든 걸 알게 된 이나는 결국 폭발합니다. 영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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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엄마! 너 왜 그랬어? 영철아, 도대체 우리 선우한테 너 왜 그랬어? 나하고 얘기하자니까. 영철은 결국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리죠. 장난이었어요. 뭐? 그냥 게임한 거예요. 장난이었다고요. 왜 애를 때려? 장난이었대잖아. 남자애들끼리 장난 좀 지나칠 수도 있지. 그렇다고 왜 남의 애를 때려? 이나는 복수를 다짐하며 영철의 집을 나옵니다. 그 시각 선호의 학폭 사실을 알게 된 무진 역시 담당 형사를 찾아가는데 무진은 곧바로 확보한 학폭 영상을 제시하지만 재수사 가능한 거죠? 경찰은 재수사가 아닌 학폭 사건으로 넘겨버리죠. 재수사가 아니라 이제부턴 여청과 학교 전담 경찰관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정식으로 수사하게 될 겁니다. 만약 그날 선우가 혼자가 아니었고 아이들의 폭력을 피하려다 벌어진 일이었다면 그건 단순 학교 폭력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그렇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증거 타령을 시작하는데 동영상 보셨지 않습니까? 학폭 증거죠. 예를 들어 사건 장소에 피해자 말고 누가 더 있었다든지 누가 아드님을 밀었다든지 그런 범죄의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증거라는 게 가해 아이들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작 피해자인 선우는 진술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학교 전담 경찰관이 다각도로 수사할 겁니다. 어쨌든 미수 동기는 찾은 셈이니까. 벽에 부딪힌 무진은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그 시각 준석은 어딘가 불안해합니다. 결국 준석은 부모에게 자신의 학폭 사실을 털어놓죠. 면담 때 사실대로 얘기해. 아니다. 다른 애들이 말하기 전에 담임한테 네가 먼저 얘기해. 하지만 준석의 아빠는 꾸짖기는커녕 곧바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넌 선호랑 가장 친한 친구일 뿐만 아니라 다른 가해 아이들하고도 친구란 사실이야. 다른 아이들이 선호한테 한 행동은 지나쳤지만 넌 그게 폭력인지 장난인지 헷갈렸어. 그리고 준석을 죄의 굴레에서 빼내기 위한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해주기 시작하죠. 넌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뿐이야. 그렇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준석의 섬뜩한 면모는 준석의 아빠를 빼다 박은 것이었는데요. 네, 맞아요. 됐어 그럼. 준석은 비로소 안도했다는 듯 해맑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렇게 준석이 담임에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척 연기를 시작하는데 너 그럼 말렸어야지. 그땐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선우한테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폭력이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죄송해요. 용기 내줘서 고맙다. 하지만 선생들은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용기를 냈다며 준석을 칭찬하죠. 잘했어. 역시 우리 학교 에이스답네. 이렇게 준석은 점점 괴물이 되어갑니다. 한편 학폭이 소식이 전해지자 가해자 엄마들은 황급히 한자리에 모입니다. 자기도 엄마면서 어떻게 애들을 무조건 학폭해버릴 수가 있냐고. 성재 아빠 말로는 선호 사고 있던 날 우리 애들 알리바이까지 조사해달라고 한 모양이에요. 근데 어차피 학폭 수사라서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요. 그러기만 해봐. 무고죄로 고소해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애를 나약하게 키웠지. 이 정도 일로 죽겠다고 한 애가 문제가 아니냐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 그런 말이 나오나. 영철 엄마 진짜 웃긴다. 그렇게 선호 엄마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알고도 왜 여태 가만히 있었어? 그리고 모든 원흉의 시작이 준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찬이 말로는
영철이가 제일 많이 때렸대. 준석이가 주동자고. 준석이가 주동자라니 그 무슨 소리야? 준석이가 시켜서 한 일이래. 영철이는 그 얘기 안 했어? 안 했어. 그 얘긴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그건 또? 준석이 아빠가 재단 이사장이잖아요. 하지만 준석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었죠. 자기 자식이 주동자라는 거 알면 힘 좀 쓸 거 아니야. 송재 아빠 말로는 준석이가 직접적인 폭행을 한 것도 아니라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대요. 애들 계속 학교 다녀야 되잖아요. 재단을 적으로 돌려서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준석이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필요하면 그때 가서 해야죠. 본격적으로 시작된 학폭 조사. 형사와 선호 부모는 학교 정문 CCTV를 확인합니다. 신고받고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선호 말고는 학교로 들어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후문이 있습니다. 그쪽 CCTV는 확인했습니까? 그쪽은 이 도로 CCTV에서 잡히질 않습니다. 그럼 다른 아이들은 후문으로 들어가서 선우를 기다렸을 수도 있잖아요. 사고 당일 학원 앞 CCTV 영상입니다. 선호는 학원 수업이 끝나기 20분 전에 학원에서 나왔습니다. 학원 앞에서 정다희라는 학생한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20분쯤 뒤에 수업을 마치고 학원에서 나왔습니다. 준석이랑 성재는 어머님들이 곧바로 학원 앞에서 데리고 갔고 영철이랑 기찬이는 알리바이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완벽히 짜맞춰진 듯 가해 학생들의 알리바이는 확실했죠. 동영상을 보낸 사람은 확인됐습니까? 대포폰입니다.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더 갖고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영상을 보낸 사람이 최소한 반 아이들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단정할 수는 없죠. 선우 핸드폰하고 일기장을 누가 가져갔는지 아직 확인도 못했어요. 대포폰을 쓰면서까지 동영상을 보낸 사람이 누군지 왜 직접 나서지를 못하는지 여전히 알 수 없는 것뿐이라고요. 원하시는 대로 CCTV도 확인했고 아이들 알리바이도 확인해 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후문은 아직 확인도 못했고요. 다이하고는 직접 얘기해 보셨어요? 우리는 만나주질 않아요. 그 아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나와 있어? 그리고 드디어 미궁 속 인물 다이가 등장합니다. 선생님한테 말 안 했지? 엄마가 얘기했잖아.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고. 선우는 지금 어떻대? 그의 걱정을 네가 왜 해? 무언가를 숨기는 듯 불안에 떠는 다이와 다이 엄마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 그래도 양심은 있었나 보지. 넌 다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하면 돼.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 다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과연 이 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들어가자. 결국 이번에도 단서 하나 얻지 못한 채 두 사람은 허탈하게 경찰서를 나섭니다. 당신은 믿어져? 정말로 선우가 죽으려고 했다고 생각하냐고. 그 얘긴 그만하자. 그리고 인정하기 싫지만 선호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우가 친구들 손에 밀려 떨어지는 편이 좋겠어? 당신은 그러길 바래?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 부모였는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나도 알아. 선우가 그런 일을 당하면서 우리한테 한마디 도움도 청하지 못했어.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우면서 엄마 아빠란 사람한테 편지조차 남기지 않았다고. 무지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죠. 하지만 이나는 다릅니다. 근데 여보, 나 그 죄책감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돼. 의심이 풀리질 않아. 여보, 애들을 살인자로 내몬다고 비난받아도 상관없어. 진실을 알기 전까진 나 포기 안 해. 진실을 완전히 파헤치기 전까지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하죠. 나 먼저 갈게요. 두 사람의 관계마저 차갑게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한편 학폭위가 열리기 직전 학교 이사장인 준석 아빠가 교사들을 비밀리에 소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끼리 장난으로 시작된 게임이 수위가 높아지면서 벌어진 불행한 일일 뿐. 선호의 추락과 학교 폭력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교사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죠. 저희도 그렇게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상습적인 폭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선호의 팬인 담임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데 학교 밖에서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생님 반 아이들이 뉴스에 나가서 동네 북이 되길 원하는 겁니까? 절친인 세 아이들이 힘없는 친구를 상습 폭행해서 그러자 이사장은 궤변에 가까운 논리를 펼치며 그를 압박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까지 담임 선생은 물론이고 학교 선생이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렇게 뉴스가 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가해 아이들도 우리 학생들이고 그 아이들의 미래도 중요하니까요. 무엇보다 피해자인 선호와 그 가족분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압도적인 위압감 앞에 결국 이사장이 의도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육청에서 나온 매뉴얼북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예방이 최우선이다. 만약 사안이 발생한다면 법령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 엄마들이 이나의 가게로 직접 찾아옵니다. 기찬의 엄마는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우리 기찬이 앞길을 망쳐야 속이 시원하겠어? 아줌마! 맞아! 나 선우 엄마야. 당신도 엄마잖아. 기찬이가 선우였으면 당신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우리 선우 지금 아무것도 못해. 그게 우리 기찬이 때문이야? 성재 엄마는 소름 끼치도록 이성적인 척 이나를 설득하려 들죠. 감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애들 싸움에 어른들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어요? 지금 뭐가 부끄러운 건지 알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학폭이 진행되면 다 결론 날 건데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선호도 맞고만 있진 않았잖아요. 그저 어이없고 이기적인 말들의 향연. 엄밀히 말해서 쌍방폭행이에요. 돌아가세요. 바로 그 순간 무진이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치과 의사하고 변호사 하면 뭐합니까?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 반성은 더더욱 모르고 사과조차 할지 모르는데 그런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절망에 짓눌려 침묵하던 그가 마침내 가해자 엄마들의 위선에 날카로운 돌직구를 사정없이 날리죠. 최소한 사람 도리가 뭔지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나가세요. 선우 아빠! 나가시라고요! 같은 시각 영철은 준석을 찾아갑니다. 저기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을 꺼내는데 라퓨타가 어디야? 할 얘기가 뭔데? 영철은 우연히 준석과 선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학원 끝나고 라퓨타로 와. 네가 뭔데 오라가라야. 내가 아직도 네 친구로 보이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라퓨타로 와.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결정적인 비밀이 있음을 눈치채죠. 일부러 들려던 건 아니오. 괜찮아. 별것도 아닌데 뭐. 근데 너 이 얘기 다른 사람한테도 했어? 아니. 준석은 곧바로 본색을 드러냅니다. 너 가져. 입막음용으로 값비싼 전자담배를 건네며 아주 손쉽게 영철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해버리죠. 당연하지. 절대 배신 안 해. 다음날 드디어 운명의 학폭위가 시작합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 선호가 그만하라고 했잖아. 근데 왜 그만두지 않은 거야? 성재는 모르쇠로 일관하죠. 기찬이 너가 먼저 지우자고 했다던데 맞아? 누가 그래요? 기찬은 혼자만 모든 혐의를 뒤집어쓰고 진짜 주범인 준석만 유유히 빠져나가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준석이는 구경만 한 거고. 아 그건 맞는데. 왜? 얘기해봐. 결국 분노가 폭발한 기찬은 참아왔던 진실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준석이가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 차례인 영철은 준석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내놓죠. 게임은 누가 제안한 거야?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준석이는 아니에요.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준석의 순서. 전 따로 역할 같은 건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엔 애들을 말리긴 했어요. 준석은 전혀 당황하지 않는데 예, 조사는 마쳤습니다. 아이들은 뭐라고 해요? 폭행을 인정은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결국 이번 학폭위에서도 폭행과 선호의 사고를 연결할 고리는 찾지 못합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온 무진과 이나. 왜 그래? 현관에 놓인 선호의 신발을 바라보던 이나는 이걸 왜 이제 알았지? 순간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데 여보. 이나는 선호의 신발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사고 당일 선호가 신고했던 운동화의 끈은 평소 선호가 묶던 방식과 완전히 달랐죠. 틀려. 틀리다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건 선호가 묶은 게 아니야. 벗겨지겠다. 제대로 묶어. 이렇게 하는 게 신고 벗기가 편해. 리본으로 단단하게 묶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엄마가 해줄까? 이게 편해. 수호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늦어. 다녀올게. 선우는 리본으로 묶는 거 싫다고 했어. 이건 분명 다른 사람이 선호의 신발끈을 묶은 게 틀림없었죠. 이것도 전부 똑같아. 이것만 달라. 선우가 그날은 다르게 묶었을 수도 있어. 분명히 그날 아침에도 평소하고 똑같이 묶여 있었어. 선우 죽으려고 한 게 아니야. 이나는 드디어 사건의 결정적 증거를 잡아냅니다. 그 시각 은주와 준석은 의미심장한 말을 주고받는데 그날 사고였다는 말 사실이야?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누가 봐도 선호의 사고와 직결된 이야기였죠. 사고가 아니란 얘기야? 마음대로 생각해. 준석아! 사건 당일 준석은 학교에 두고 온 물건이 있다며 학교에 들렀고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 금방 나올 거잖아. 자료 찾다 보면 늦을지도 몰라. 어딘가 불안했던 은주는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준석을 찾으러 학교에 들어온 은주. 그 순간 옥상에서 떨어진 선호를 발견하죠. 선우야! 은주는 급히 준석에게 전화를 거는데 옥상에서 준석의 전화벨 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옥상 구석에 앉아 울고 있는 준석. 어떻게 된 거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준석이 옥상에서 선호를 밀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는 사람 있어? 여기서 선우 만난 거 아는 사람 있어? 아니. 문 앞에 엄마 차 있어. 지금 곧장 내려가서. 괜찮아. 어서 가. 은주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단 준석을 급히 보내고 준석의 신발을 벗겨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하죠. 선호의 신발을 옥상에 올려둔 채 은주는 급하게 현장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나는 신발을 들고 담당 형사를 찾아가는데 집에 있던 선우 운동화 전부 확인했어요. 이렇게 묶여 있었던 건 하나도 없고요. 이것만 이렇게 다르게 묶여 있었다고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묶었다는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문 감식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또 억지 지정을 한다고 하실 건가요? 하지만 천으로 된 운동화 끈에는 지문이 남기 어려웠죠. 감식을 해봐야 아무것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경찰의 무능함으로 이나는 또다시 깊은 좌절에 빠지고 합니다. 우리 선우의 억울하면 도대체 누가 풀어주냐고요? 근거도 없이 타살로 주장하시면은 진짜 억울한 사람 진짜 억울한 사람은 바로 우리 선우예요. 당신들 경찰이 보호해줄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라고요. 가해자가 아니고 우리 피해자요. 가해자를 보호하겠다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김영사! 그리고 이 소식은 은주의 귀에까지 들어가는데 선호 운동화 지문 감식을 요구했대. 운동화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운동화 끈이 평소에 선호가 묶었던 방법과 다르다는 얘긴데. 그래서 지문 감식을 하기로 했대요? 전에는 지문이 안 나와. 은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죠.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학폭위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결과는 교내 봉사 3일, 어처구니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었죠. 이게 뭐야? 고작 교내 봉사 3일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여보? 가해자들은 여느 때처럼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고 특별교육 4시간 뭐야? 일말의 죄책감 따위 가지지 않는데 생각할 수가 어이가 없네.
결국 고통은 피해자 가족만이 짊어지게 된 것이죠. 수호는 오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직접 세상의 문을 두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오빠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마침내 마주하게 된 참혹한 진실. 아니야. 엄마. 다 봤어. 엄마가 선호 운동화 가져가는 거 내가 다 봤어. 널 보호하려고 그런 거야. 선호 죽으면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선호를 죽인 거라고! 괴물이 되어버린 아들, 그리고 그 괴물을 완성시킨 건 다름 아닌 은주 자신이었죠. 한편 모든 희망을 빼앗긴 채 깊은 좌절에 빠져있던 그 순간 선호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이는데 하지만 선호의 상태는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할 만큼 절망적이었죠. 긍정적인 사인인데 왜 어렵다는 거죠? 전병원에서 검사한 CT나 MRI 결과를 보니까 손상이 너무 많아진 상태예요. 식물인간 상태에서 회복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극히 드문 일이에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나와 무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MRI 검사를 다시 해봐주세요. 그때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하신다면 검사를 다시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시 해주세요,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그 시각 집을 뛰쳐나온 준석은 혼란에 휩싸인 채 밤거리를 방황하는데 아이가 너 때문에 죽으려고 했어. 어이가 없네. 그래, 내가 장난 좀 쳤어. 박선호가 짝사랑하는 애가 나 좋다니까 괜히 장난치고 싶더라고. 그래서 걔가 죽었어? 준석의 비열한 장난에 참다 못한 선우는 결국 이성을 잃고 주먹을 휘두르고 맙니다. 아이씨, 너 사람 아니야. 미쳤어. 오빠 떨지 마라. 사실대로 고백해. 준석아! 그러던 중 무지는 방황하는 준석을 발견하는데 집에 안 가고 여기서 뭐해? 선호 보러 한번 와. 선호한테 사과해야지. 무지는 선호를 괴롭힌 준석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건넵니다. 준석아, 살다 보면 누구나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아저씨는 준석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호의 소식을 알려주죠. 오늘 선호 손가락이 움직였어. 선호도 회복하기 위해서 힘껏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도 그랬으면 좋겠어. 어디 갔었어? 엄마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선호 손가락이 움직였대. 이에 은주는 당황하는데 선호가 전부 다 말하면 그땐 어떡하냐고. 그건 불가능해. 차라리 아저씨한테 다 고백할까 봐. 안 돼, 안 돼, 준석아. 엄마 말 잘 들어. 그날 일은 없었던 거야. 없었던 걸로 해야 돼. 동영상을 보낸 건 누구야? 그 사람이 선호 핸드폰을 가져간 거면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 그랬다면 지금껏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어. 선우가 다른 데서 잃어버린 거야. 선호가 갖고 있었어. 핸드폰 울리는 소리 내가 들었어. 내가 분명히 들었어. 그 시각 집으로 돌아온 무지는 수호가 쓴 청원글을 읽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얼마 전 개기월식이 있던 날 오빠가 학교 옥상에서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오빠는 혼수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오빠는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다른 사람도 아닌 제일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지금도 놀이였고 게임이었다고 합니다. 반성도 없고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학폭위에선 가해자들한테 학교 봉사 3일이라는 가장 가벼운 처벌을 내렸고 폭행을 방관했던 친구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청원해 주시고 많이 퍼뜨려 주세요.
무너져가던 무진의 마음에 다시 일어설 큰 힘을 불어넣어주죠. 괜찮아? 그럼 괜찮지. 아빠 괜찮아.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돼, 아빠. 괜찮지 않다고 용감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 힘내. 아빠도 힘내고 있으니까 아빠도 힘내. 무진은 수호의 진심 어린 말에 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수호의 용기는 예상보다 훨씬 더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당장 글 내리라고 하세요. 한번 작성된 청원은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뭐요? 유언비어가 퍼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외람된 말이든 뭐든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유언비어나 허위 사실을 적은 건 아닙니다. 지금 제정신입니까?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선생님이 그따위 소리를 해서야 되겠어요? 사태가 심각해지자 학교는 이를 제지하려 합니다. 그 아이들도 많이 반성을 하고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피해자인 선호가 당한 고통보다 가해 아이들이 받을 상처가 더 중요한가요? 법은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정작 법도 학교도 피해자인 선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고 면죄부를 줬어요. 그건 오해십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선호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진 또한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내세우죠. 글 내용엔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적지 않았습니다. 실명도 거론하지 않았고요. 자칫 애꿎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 걱정은 되지만 제 말이 그겁니다. 교사시니까 학생이나 학교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어른들이 어른답지 못해서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요. 말씀 끝나셨으면 일어나 보겠습니다. 여보. 그날 밤 은주는 선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조용히 병실을 찾아옵니다. 선호 깨어나면 어떡해, 엄마. 선호가 전부 다 말하면 그땐 어떡하냐고. 선호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듯 거침없이 인공호흡기를 향해 손을 뻗어가고 그 순간 이나가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만나보신 작품 JTBC 드라마 아름다운 세상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학교폭력의 참혹한 현실과 진실을 덮으려는 가해자들의 비열한 민낯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오직 내 자식만 소중하다며 철저히 이기적으로 굴어대는 가해자. 부모들의 모습은 마치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듯한 착각마저 들게 만드는데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는 피해자 가족의 고군분투와 애절함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미어터지게 만들며 참을 수 없는 슬픔을 안겨주죠. 특히 선호 부모 역을 맡은 추자연, 박희순 배우의 호소력 짙은 연령과 불안과 죄책감을 완벽하게 그려낸 조효정, 배우의 명품 연기, 여기에 극의 몰입도를 높여준 아역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까지 더해져 작품의 완성도를 극대화시킵니다. 참혹한 비극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마침내 먹먹한 감동과 묵직한 울림을 선사하죠. 학교 폭력이라는 현실적인 아픔 속에서 묵직한 슬픔과 가슴 뭉클한 감동을 동시에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아름다운 세상 꼭 한번 풀버전으로 감상해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퇴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의 바나다였습니다.